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추정치는 60.6kg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이미 지난 2022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해 지난해에도 쌀 소비량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식습관이 서양화된 것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과학적 사실이 널리 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는 삼겹살을 기반으로 하는 돼지고기이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치킨을 기반으로 하는 닭고기입니다. 물론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되는 소고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수입되는 수입산 소고기가 늘어나면서 지갑 부담이 덜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인들에게 외식으로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우를 떠올립니다. 문제는 한우가 맛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만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SNS인 더우인이나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빌리빌리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 한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早产的高娃今年生日，我在韩国最喜欢一家韩牛店订了一个韩牛蛋糕，排队时间最少1个小时起。这家韩牛店选的韩牛是最高等级的。对的，你没听错，韩牛跟韩牛之间也是有鄙视链的。虽然说韩牛的稀缺性也决定了它偏贵的定价，但韩牛的肉质、味道和口感跟普通的在美丽国进口的牛肉相比，确实更奶香软糯。这就是我订的韩牛蛋糕，应该是我吃过最贵的生日蛋糕了，赶紧拿来摆拍个200张，不然就亏大了。烤韩牛必须用炭火加铁丝网烤的才好吃，这家店全部是店员帮烤的，我怀疑他们都是专门培训过的。5个部位组成，牛肉的纹路都非常漂亮。如果不喜欢吃油腻的，可以选里脊肉，还有菲力，把外层烤到微焦，内层5分熟最美味，再蘸点盐和芥末。一口爆汁谁懂啊？喜欢脂肪感比较重的可以吃雪花肉，油脂在火上滋滋响，好治愈。 한국에 직접 가서 한우를 먹어보지 않았다면 소고기를 먹어본 게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행 가이드 영상에는 반드시 한우를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가격인데 국민의 절반이 한화로 37만 원도 벌지 못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한우를 먹으려면 한 달치 급여를 전부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韩国究竟是不是发达国家？你说不是吧？人均年收入超过了20万元。你要是说是吧，他们却吃不起牛肉。他们送礼呢，不是烟酒，而是韩牛。客人收到礼物会非常的高兴，因为在他们眼里，韩牛妥妥的高档品。人均年收入超过了20万元，虽然物价比我们这高了点，但也没有高到那么离谱。以他们的能力呢，完全可以消费得起。 况且每年进口几十万吨的牛肉，说吃不起，也有点太夸张了。但是韩国人呢，吃不起牛肉也是真的。韩国人吃不起牛肉是韩国自产的牛肉，但凡美国出点事，韩国跟着必须得遭殃。你看那萨德危机、金融危机，造成韩国人吃不起牛肉的牛肉危机，那都是美国搞的。 美国作为韩国最大的进口国，每年进口将近20万吨的牛肉，充分保证了韩国人吃牛肉的需求。美国农牧业科技感满满，随着美国的牛肉被禁掉了，韩国牛肉的价格像螺旋一样起飞。 그렇다 보니 자신이 여성 아이돌 장원영을 닮았다고 말하는 한 중국 여성은 한국에 올 때마다 자신의 돈으로 한우를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한국 남성들을 꼬셔서 먹는다는 놀라운 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서울 마장동을 방문해 한우 맛을 보고 갔다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만 마장동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을 넘었다고 할 정도니 중국 관광객들에게 마장동은 이미 필수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우리는 소고기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이라면서 왜 소고기도 못 사 먹냐라는 말을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8월 중국 소고기 가격은 킬로당 60.27위안으로 대략 1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박론과 돼지고기론보다는 덜하지만 소고기론도 존재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판매되는 수박은 한국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떨이 수박보다 못한 맛과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또한 한국에서는 2등급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에서 유통되는 소고기도 한국의 소고기와는 전혀 다른 품종입니다. 고기에 육즙은 없고 기본적으로 질긴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에 한 명이 과거 중국 소고기를 접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소고기보다 훨씬 질겼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중국 요리 대부분이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거나 기름에 조리하다 보니 고기 품질에 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 마트를 방문하면 최고 등급의 소고기라고 판매되는 것들이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인데 이것은 한국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대비 저렴한 수입 소고기라고 판매되는 것보다 낮은 등급의 제품들입니다. 한우같이 고품질의 고기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상상을 못해봤으니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 소고기 하나에 지갑 열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생기며 조롱거리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이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소고기를 먹는 영상에는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우에 대한 착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你知道韩国人想正经吃顿牛肉有多难吗？为了让婆婆正经吃一顿韩牛，我们来了牛肉市场。 세계에서 제일 큰 축산물 시장이야. 정육점만 모아져 있는 시장 중에 제일 큰. 来到店里，我才知道牛肉的每个部位价格竟然都不一样。 이게 소의 안창살이에요. 저게 지금 56,000원. 现在是56,500韩币，刚好5片，60块钱一口。这个只能烤3片。이거야. 심지어 남았어. 잘 먹었습니다. 한국 소고기는 왜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이 있나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소고기는 빨간색만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소고기는 왜 이렇게 색깔이 좋지 않은 걸까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들이 받은 상이 한우였을 때 그렇게 과장된 반응을 보인 것도 당연하다. 소고기도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소스에 찍어 먹고 싶지 않으신가요? 중국인으로 태어난 건 정말 축복이에요. 부자처럼 음식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 상차림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하려나요? 한우 품종이 중국에 들어오면 몇 년 안에 배추관만큼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눈꽃이 피어있는 싱싱한 소고기를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 소고기는 식지 않고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나요? 한우는 너무 뚱뚱해 보이는데 국산 소고기는 왜 이렇게 얇을까요? 한국이 땅이 작아서 많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한우가 비싸다는 말이 맞나요? 10년 전 한국 여행을 갔을 때도 가이드가 소고기는 비싸다고 하더군요. 중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눈꽃 소고기는 중국에서 절대로 저렴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한 근에 30위안이 넘는 중국산 소고기를 이런 눈꽃 소고기와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이난에서는 1000위안만 있으면 소고기를 토할 때까지 먹을 수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거래되는 소고기의 상태를 보았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한국의 소고기가 비싼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만 평생을 살게 될 테니 한우의 맛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물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행복할 테니 말입니다. 또한 영상 내에서 한 말처럼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꼬드겨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혹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 중에 중국 소고기를 접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경험담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틱토커가 일본에서 시식용 음식을 다 먹고 공용 핸드드라이를 남용해 일본 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중국 SNS 플랫폼 더우인의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 이케슈입니다. 그는 중국 남부 하이난성의 하이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대학생으로 평소 중국 내에서 저가 여행을 다니는 콘텐츠로 유명한 틱토커인데요. 그럼 그가 최근 백이안으로 일본 오사카를 여행하는 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백이안이면 한화로 약 2만 원 정도인데 이걸로 하루 여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상 시작부터 그의 의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 틱토커는 세관에서 줄을 서 있는 동안 촬영 금지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를 향해 소국 일본으로 입국합니다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였는데요. 그렇게 세관을 통과한 그는 바로 화장실로 향해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이어서 손을 말릴 때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를 이용해 머리를 말리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旁边有个厕所，我先进来洗漱一下。我觉得一进来有点洋巴，这个厕所你看，这个洗手的沐浴露吧，这个不是这个是沐浴露，正好在这个厕所里面洗漱一下。它这个水质还可以，还不错。脸都洗了，顺便洗个头吧。把头擦干，再拿吹风机吹一下头。这个吹风机是感应式的，你看一洗漱完，整个人神清气爽的。我好。
이후 탑승한 지하철에서는 기차 손잡이에 매달려 단어 그대로 싱쇼를 하다가 지하철 좌석에 누워서 중국의 국가를 큰 소리로 불렀는데요. 그렇게 일본시까지에 진입한 그는 축구를 하던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중국은 최고다라고 외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에게는 간식을 내놓으라고 하더니 주지 않는다고 하자 쪼잔하다라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사카의 한 상점가에서 시식용으로 내놓은 포도를 마구잡이로 먹었습니다. 免费试吃的，这个 OK， 这个好吃，有点好吃，可以再吃吗？可以再吃，多吃一个行吗？那这个，哎，再吃一个，还有一个，这不能，大妹啊，这个不能吃，把它盖起来了，盖起来不让我吃。哦，这个。 Thank you. 또한 식당에 들어가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물과 차만 실컷 마시더니 주문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렇듯 입국부터 모든 행동이 민폐를 넘어서 현지인들에 대해 모욕적 그 자체입니다. 이렇듯 단 하루 만에 충격적인 일을 한 그의 이야기는 일본은 물론 말레이시아, 대만 등 수많은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놀란 중국인 틱토커는 일본 여행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는 중국에 거주 중인 구독자분 덕분에 삭제 전에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모두가 분노하였지만 특히 같은 중화권에 속한 대만인들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대만인과 중국인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너희 때문에 이제 일본 여행도 맘 놓고 못 가겠다라며 더욱더 분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일본인보다 더 분노하고 있는 대만인들과 해당 사건을 접한 중국인들은 어떤 중국 반응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들이 자랑하는 5천년의 역사가 이런 종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가장 인기 없는 국가 1위가 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개발된 도시에서도 정상적인 관습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돈 쓰기 싫으면 그냥 중국에 있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일본까지 예산을 짜서 가나요? 이 영상을 촬영한 중국인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심려를 기울여서 선진국 국민들에게 중국인의 본 모습을 공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중국에 남아서 996 근무나 해라. 외국에 나가서 구걸하지 말고. 저는 구의적 사람들은 다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본인들도 중국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은 국가적 자부심을 크게 높이는 방법이니 모든 중국인들이 이를 따르도록 장려합시다. 슈 선생님은 용감한 분이십니다. 용감한 사람은 세상을 먼저 즐깁니다. 당신의 지금의 경험도 늙어서 돌이켜보면 참 좋을 겁니다. 선생님, 어디를 가시든 영상을 꼭 올려주세요. 선생님의 영상을 길잡이 삼아서 저도 해외에서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다른 나라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하지 않는지 알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중국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팔로워를 늘리고 인기를 끌어서 돈을 법니다. 사실 중국 온라인에서 빈곤 여행이라는 콘텐츠는 쉽게 볼 수 있고 인기가 많은 영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이한 여행이라고 하면 중국 내에서나 하는 빈곤 여행인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러한 빈곤 여행이 자국을 벗어나 해외에서까지 진행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1000에서 2000위안, 한화 약 19에서 39만원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빈곤 여행이었고 중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 진행되는 빈곤 여행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여행 콘텐츠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앞선 상황 같은 수준의 빈곤 여행 콘텐츠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참고로 앞서서 문제가 되었던 중국 틱토커가 이번 여름에 한국 제주도를 방문하여 2000위안, 한화 약 39만원으로 여행하기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나름의 진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出发韩国济州岛 ，go 呀，等不及了。现在早上10点多了，困得不行。这个地毯上面先搞个瞌睡，睡一下舒服一点。哦，这个可以啊，这个无限倒，这个想喝多少喝多少，打满一点。天啊，全是酱油的味道，难怪韩国人长得又漂亮又美。我也是吃这个甜的吃多了，这个闻起来就没有鸡屎的味道，闻起来就是那种鲜肉的味道。今天是我来韩国济州岛的第一天，已经退房出来了。 아침밥을 먹겠다며 근처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대뜸 식사를 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말을 겁니다. 好不好吃？哦 ，good. I want to try one. Yes, I want try.
3颗油，蘸一点这个，蘸点这个啊，搞点这个。OK，I want to try 啊，Thank you。 그렇게 진상짓을 하더니 가격이 비싸다며 정작 음식을 주문하지는 않고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韩国专属大学生套餐，里面还有个荷包蛋。哎呦，搞这个肉，这个应该是牛肉，试一下。火力太大了，可干巴了。国外的牛奶要是允许的话，我直接搞2箱回家。给大家看一下这个韩国的公共厕所，而且一进来之后，一大股扑鼻而来的香水味，感觉要沉醉在里面了。我的个豆，太香了，这里面比家里面还香。说实话，韩国这边卫生搞得还是可以的。 황당한 사실은 이 남자는 돈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도시락과 치킨만 먹고서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며 마지막 날까지도 조롱을 하였습니다. 가장 걱정인 부분은 현재 한국으로 빈곤 여행을 떠나는 중국 대학생들의 영상이 더우인이나 샤오홍슈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 일본의 경우와 같은 콘텐츠를 찍는 중국인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 번 말하지만 제발 여행을 와서 여행만 즐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보이는 이야기 시청자분들은 일본의 빈곤 여행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한 한국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